들을수록 더 좋아지는 클래식 명곡을 소개합니다.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아름답고 경이로운 클래식 명곡을 맛있게 듣고 또 멋있게 즐기는 시간입니다. 피아니스트 김윤경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경이로운 클래식에서 소개해 주실 곡은 어떤 곡인지 궁금합니다. 보통은 피아노 협주곡 하면 한 악장과 이 끝나고 다음 악장이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의 주인공 이 작품은 세 개의 악장이 거의 연이어서 연주가 된다는 피아노 협주곡입니다. 굉장히 도입부에서 오케스트라가 빠른 템포로 포문을 열면 그 다음에 피아노가 힘차고 격정적으로 오프닝을 시작을 하는데요. 음악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음악 주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21. 청춘의 격정과 순정이 담긴 멘델스존의 피아노 협주곡 1번입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주제곡에 21 청춘의 격정과 순정이 담긴이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가 있을까요? 이 멘델스존 피아노 협주곡 1번은 좀 전에 들으신 것처럼 굉장히 격정적으로 열정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잖아요. 근데 그 특유의 그 세련미가 가득한 작품이에요. 멘델스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어릴 때부터 음악뿐만이 아니고 승마, 스포츠, 언어, 역사, 수학, 천문학 끝나지 않았습니다. 건축, 미술 등 모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분야에서 뛰어난 천재성을 발휘한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집 또한 굉장히 또 명예, 부 모든 것을 누렸던 가졌던 집이었기 때문에 엄친아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멘델스존이 너무너무 음악적으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니까 그의 아버지가 멘델스존에게 오케스트라를 딴 게 아니고 오케스트라를 선물을 했다는 이야기도 굉장히 유명한 일화입니다. 아무튼 멘델스존이 각 분야의 훌륭한 스승들에게 작곡과 화성과 바이올린, 그리스어, 피아노 등을 배웠고 9살 때 피아니스트로서 최초 공개 연주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작곡가 베이버 그리고 괴테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이제 음악가로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런 경험에 더해 집에서도 음악회를 자주 열었다고 하죠. 네, 자신의 집에서 음악회를 열었다는 이야기는 사실 어떤 작곡가 삶을 들여다봐도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이야기인데 자신의 집에서 월요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자신이 곡을 쓰면 다른 사람들은 다른 곳에 가서 초연을 할 오케스트라를 찾고 초연할 장소를 찾아야 되는데 멘델스존은 자신의 오케스트라와 자신의 집에서 그 자신의 곡들을 또 초연을 하고 다른 작곡가들의 곡들을 연주를 하면서 그런 풍부한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멘델스존이 굉장한 음악가로도 성숙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경험이 쌓여서 피아노 협주곡 작곡으로 이어진 걸까요? 그렇죠. 굉장히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멘델스존이 또 많은 일들을 하면서 또 사이사이 여행을 참 많이 다녔는데 여행지에서 어느 날 새로운 작품을 이제 구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곡 또한 피아노 협주곡 제1번도 여행 중에 구상하고 완성한 작품인데요. 1830년 바로 21살 참 어린 나이죠. 멘델스존이 로마를 여행하면서 피아노 협주곡의 어떤 악구를 이렇게 떠올리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 해 1831년 10월 6일 뮌헨에서 이 작품을 완성하게 되는데 거의 2년 정도라는 긴 세월이 걸린 것처럼 또 보이지만 아마도 로마에 머물렀을 때 작곡을 완성하고 초연을 앞두고 그 사이에 다른 일을 하면서 초연을 앞두고 살짝 수정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초연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초연은 1831년 10월 17일 뮌헨에서 자신의 피아노 연주와 지휘로
초연이 되었어요. 엄청 능력자죠. 피아노 연주도 하면서 지휘를 했으니. 그런데 멘델스존이 그곳에서 17살에 아름다운 피아니스트였던 델피네 폰 사우루트를 만났는데 이 곡을 그녀에게 헌정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곡을 그녀에게 헌정을 했으니 두 사람이 사랑하는 사이였냐 혹은 멘델스존이 그녀에게 청혼을 했냐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저런 소문들이 떠돌았던 것 같은데 사실은 가장 설득력 있는 이야기는 그가 또 그의 동생이었던 파니 멘데스존의 편지에게 썼듯이 이 멘데스존 피아노 협주곡 일부의 어떤 멜로디를 피아니스트 델피네의 작품에서 차용을 했기 때문에 그녀에 대한 어떤 존경과 그냥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녀에게 헌정하지 않았을까라는 설이 가장 좀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초연 이후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주 대성공을 거두게 되죠. 멘데스존이 집이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길고 요란한 박수갈채를 받았다라고 적었는데 그리고 초연 이듬해인 1832년에 런던에서 다시 연주를 하는데 이때도 또 엄청난 극찬을 받게 되죠. 대단한 찬사를 받은 멘데스존이 편지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생애에서 이렇게 성공한 적은 없었습니다. 청중은 거센 흥분과 감격의 폭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21살에 작곡을 하고 또 22살에 지휘하고 피아노 연주까지 직접 해서 대성공을 이루어낸 이 작품 또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멘델스존이 굉장히 조숙했고 그때 당시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숙했던 것 같네요. 이 곡은 모차르트 교향곡 40번과 같은 G단조이지만 멘델스존의 G단조는 모차르트와는 좀 느낌이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모차르트의 교향곡 G단조는 처음 소절부터 상당히 애잔하고 슬픔이 이렇게 깊이 배어 있는 그런 감성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음악을 들어도 그 슬픔이 가시지를 않는 깊은 여운으로 남는데 굉장히 모차르트의 어떤 삶의 비탄과 고통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음악이라고 저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멘델스존의 G단조 느낌은 좀 달라요. 일단 단조라는 느낌에서 주는 비극은 좀 찾아보기가 힘들고 오히려 그 특유의 품위 혹은 고상한 아름다움 아니면 좀 발랄한 상쾌함 혹은 열정 그런 느낌이 아주 세련되고 기품 가득한 우아함으로 또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매주 화요일 함께하는 김인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오늘은 21 청춘의 격정과 순정이 담긴 멘델스존의 피아노 협주곡 1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연주를 먼저 들어볼까요? 어떤 악장부터 들어볼까요? 네, 좀 아까 처음에 들어보셨던 1악장을 끝까지 한번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제곡이었던 멘델스존 피아노 협주곡 1번 G단조 1악장 몰토 알레그로 콘 포코 유자왕의 피아노와 쿠르트 마조가 지휘하는 베르비의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멘델스존 피아노 협주곡 1번 G단조 1악장 몰토 알레그로 콘 포코 유자왕의 피아노와 쿠르트 마조가 지휘하는 베르비의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 곡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좀 전에 감상하신 부분이 1악장인데 네. 끝에 마무리가 굉장히 조용하게 끝났잖아요. 이게 바로 이 곡이 가지고 있는 좀 특성 중에 하나인데 네. 1악장이 마무리가 되고 꽝 하면서 피날레가 시원하게 있은 후 2악장이 시작된 게 아니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녹아지면서 바로 2악장으로 지금 저희가 끝난 부분에 여러분들이 음악을 이제 멈추게 되신 건데요. 이 G단조에 대해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슬픈 화성인에도 불구하고 멘델스존의 G단조 피아노 협주곡은 우울하지 않고 화려하고 드라마틱한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원래 피아노 협주곡에는 카덴자, 즉 솔리스트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러니까 작곡가가 자 여기서는 너의 솔로 기량을 마음껏 여기서 보여줘라는 그런 카덴자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네. 이 피아노 협주곡에는 카덴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피아니스트가 정말 힘겹게 열의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보면 피아노의 솔로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면서 피아니스트 솔리스트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첫 1악장은 몰토 알레그로 콘 푸오코라고 아주 매우 빠르게 폭발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연주하려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 도이프가 이 G 마이너 코드로 시작을 하면서 조용하지만
이러면서 무언가 끌어오르면서 이런 식으로 확 갑자기 그 네 마디에 피아니시모에서 폴티시모까지 빠르게 격정적으로 순환이 되는 것을 전환이 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듯 1악장이 시작이 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폴티시모에서 음악이 굉장히 가라앉으면서 평화롭게 언제 그런 갈등이 격정이 있었지? 라는 생각으로 아주 달콤하면서 기분 좋은 선율로 이어지죠. 네. 불과 몇 페이지 만에 이렇게 음악의 컬러가 달라지다니 정말 굉장히 놀랍게 작곡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격정적으로 열정적으로 끝나는 1악장을 마무리를 하고 2악장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악장이기도 한데 1악장이 좀 모든 사람이 아무리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더라도 투쟁도 있고 맨델스존 나름의 고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맨델스존의 고충은 정말 너무 많은 것을 잘했기 때문에 1인 다역을 하는 데서 온 고충이었다고 하는데 네. 이런 격정적이고 투쟁이던 1악장을 지나서 2악장이 굉장히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 같아요. 처음에 아주 긴 오케스트라 도입부 선율이 나오면 길게 피아노 솔로가 이어집니다. 마치 막 마음을 쏟아내는데 그냥 괜찮아. 음악이 막 넓어졌다가 도약도 하지만 자연스럽게 선율을 노래하면서 괜찮아 이러면서 위로하면서 한없이 아름다운 선율이 쫙 펼쳐지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렇게만 끝나면 음악이 좀 심심하잖아요. 이 악장은 마무리가 되지만 아타카는 바로 3악장으로 들어가는 듯한 나는 얘기인데 아타카라는 표기는 없지만 바로 3악장에 아주 밝고 신나는 느낌으로 가득하면서 갑자기 처음에 1악장이 G 마이너로 시작이 되었다면 3악장은 G 메이저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렇게 빠르게 신나게 경쾌하게 3악장이 시작이 되면서 똑같은 분위기로 끝까지 몰고 가면서 행복하게 곡이 마무리가 되죠. 그렇군요. 1, 2, 3악장 아주 명쾌한 설명 고맙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악장을 좋아하세요? 네, 2악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2악장 굉장히 좋아하고 3악장은 그냥 연주하거나 들을 때 그냥 한없이 제 마음이 밝고 명랑해지는 것 같아서 두 악장 둘 다 좋아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곡을 정성스럽게 해설해 주시고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